국민연금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65세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에는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있고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게 좋으냐 갑론을박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일찍 받으신 분과 늦춰 받으신 분이 어떻게 불리하고 유리할 것인가 해봤더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노후 연금 관리 대책 제대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금 박사로 잘 알려진 자산관리 전문가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을 거의 유일무이하게 해드리고 있는 연금 전문가 이영주입니다. 또 책과 삶에서 뵈니까 색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한 무한한 질문들을 제가 퍼부어 드리겠습니다. 네, 뭐든지. 국민연금 65세가 되면 바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65세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벌써 우리가 이제 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해야 될 나이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언제 받는지 관심도 없고 일단 뭐 불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받을 준비도 하셔야죠. 국민연금이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대연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늦췄거든요. 그래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받는 시점이 좀 늦춰집니다. 이미 뭐 5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연금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61년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에 받고 계시고 65년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부터 65세부터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이 나이가. 근데 사람에 따라서 나는 64세에 받지만 조금 일찍 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면 은퇴는 60세 했는데 4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빨리 받고 싶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굳이 뭐 당장 필요가 없어서 연금을 좀 늦게 받아도 된다. 이런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국민연금에는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있고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노후에 연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연령층 가운데 64세에 받게 되는 연령대에 있는데 뭐 아직 한 4년여가 남았습니다. 일찍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64세에 받으시게 되면 59세부터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아직 소득이 있습니다. 일단 소득이 있으면 조기 수령은 안 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은 아예 불가능하고 연기하면서도 정상 연령이 되시면 그 이후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령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뜻을 포함하네요. 네,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죠. 64세에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있다. 감액해서 받느니 좀 늦게 받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소득이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럼 몇 살까지 늦출 수 있나요?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도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고요. 연기 연금도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연령이 64세시다. 그러면 59세부터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69세까지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득이 있어도 받는 그럼요. 거고 69세 이후에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감액이 되나요? 안 됩니다. 69세 이후에는. 미리 받든 늦게 받든 동일한 금액이라면 미리 받는 게 나은 건데 액수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당연하죠. 국가가 연금을 주면서 미리 받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준다면 다 일찍 받으시겠죠?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일찍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1년에 6%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월별로 0.5%고요. 연 6%. 근데 최대 5년까지 일찍 당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씩 5년을 당겨받게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64세, 65세에 받아야 될 연금액에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돼요. 반대로 늦춰 받으시게 되면 늦게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연금액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시작하는 시점이 늦으니까. 그래서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액이 돼서 최대 5년을 늦추시게 되면 7.2 곱하기 5 해서 36%가 증액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당겨받으시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5년을 늦춰 받겠다 그러면 136만 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140만 원 조기 수령하신 분보다 늦춰 받으신 분이 10년을 늦게 받지만 연금액은 거의 더블에 가까운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되는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셔서 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수치 같긴 한데 언뜻 들으면 늦게 받을수록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 일찍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늦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느 게 좋으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런데 직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만약에 뭐 이를테면 질병이 있거나.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일찍 받으셔야죠. 한 푼이라도 받고 가시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소득이 없어서 지금 은퇴는 했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거 국민연금마저 안 받으면 진짜 쉽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감액이 되잖아요. 반대로 늦춰 받으시면 징액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이 전문가니까. 일찍 받으신 분과 늦춰 받으신 분이 어떻게 불리하고 유리할 것인가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봤을 때 80세 이후까지 사실 수 있다면 늦춰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일찍 받으신 분이 먼저 시작하지만 70만 원씩 계속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10년을 늦게 시작하시면 거의 70세에 시작하지만 이거 더블의 금액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먼저 시작하신 분이 쭉 올라오다가 늦게 시작하신 분이 이제 따라와서 추월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추월되는 시점이 80세. 80세 이후에는 유초받으신 분은 140만 원을 평생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훨씬 더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책과 사람에서 특별히 공개해드리면 여기에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더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면 5% 반영해준다고 했을 때 70만 원 받는 사람이 5% 늘어나는 것과 140만 원 받는 사람이 5% 늘어나는 것 달라요.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연기해서 더 많은 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물가 상승률 반영을 똑같이 비율로 받아도 실제 받는 금액이 일찍 받으신 분들보다 거의 더블로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한 환경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받느냐 늦게 받느냐 이게 고민을 하는데 뭐 물론 수입이 없으시면 일찍 받으셔야죠.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세요라고 제안을 해주신다. 진짜 내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진짜 소득이 없어서 다른 소득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고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좀 일찍 받으시면 좋긴 한데 지금 사실 문제는 뭐냐면요. 시중에 이상한 뉴스들이 돌면서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내야 된다.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일부러 국민연금을 줄여받거나 일찍 받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되면 못 받는다. 또 이런 뉴스 때문에 또 그냥 빨리 받아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찍 받는 경우 계시는데 사실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는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내가 이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이 제도에 맞춰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다운시켜 놔도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내년 후년이 되면 역시 다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기금고갈 이런 문제도 사실 요즘에 주식이 좋아가지고 기금 운용 수익도 많이 났거든요. 네, 그리고 개혁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 보시는 50대, 60대가 기금고갈을 걱정할 만한 그런 세대는 아니시니까 그런 이상한 소문 듣고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일찍 받는 거는 잘못된 거다. 꼭 필요하시면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정상적으로 받거나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로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됐잖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잘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개혁을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개혁을 하는 와중에서 이도저도 아닌 개혁이 된 것 같긴 해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이 잘 돼서 상태가 좀 호전적인 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 지금 개혁된 것은 사실 이 개혁의 부담을 전부 다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부담시킨 경향이 더 진하거든요. 보험료 더 많이 내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내고 있거나 앞으로 낼 세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고갈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일부 같이 좀 희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들은 이번 개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표현이 어울리기도 해요. 그게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연기연금이나 조기수령 제도도 사실 이걸 잘 훑어보면 이 제도가 과연 사회복지제도의 틀과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이 제도는 좀 잘못된 제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잘 보십시오. 좀 전에 제가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는 분들은 6%씩 감액을 한다고 했고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7.2%씩 증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숫자 차이가 좀 의아하긴 그렇죠. 했어요. 이게 조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일찍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6%씩 감액을 때립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지금 안 받아도 되시는 분들 누구냐면 통장에 잔고도 많이 있고 다른 소득도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국민연금을 늦춰 받게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7.2%의 증액률을 이게 사실 감액하시는 분들에게 한 2% 감액하고
증액하는 사람한테 한 2.5% 증액한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감액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6%씩 감액을 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7%씩 증액을 해주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연금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기울기가 너무 커요. 왜 그러냐면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금리가 높았잖아요. 한 10년, 2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줘도 괜찮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 2%, 3%인데 7.2%. 그럼 사실 누가 국민연금을 받겠어요? 그냥 놔두면 7.2%인데. 수령 연기를 유도하는 듯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노후에 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초연금은 지금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부부 감액 제도가 있어요. 기초연금을 혼자 받으면 다 주는데 부부가 같이 받으면 20%를 감액을 합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산다고 해서 따블이 2배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받으면 20%씩 감액을 하겠다. 원래는 100 받아야 되는데 둘이 받으면 100백이 아니라 80, 80에서 160 주겠다.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저소득층 엥겔계수라고 하죠. 이런 데가 높은 계층으로 가게 되면 혼자 사는데 100 들면 둘이 살면 200 이상 들어요. 식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똑같은 기준으로 둘이 받는다고 20씩 깎아버리면 우리는 둘이 살면 다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먹다가 둘이 먹는다고 1.6그릇 먹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혼자 먹는 것보다 둘이 먹으면 반찬도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제도들이 같이 변화해 주는 것이 좋은데 사회가 빠른 변화에 대비해서 제도의 변화가 좀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조기수령 연기연금 제도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오인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 국민연금 개혁도 꽤 오랜만에 한 건데 18년 만에. 다음에 하는 개혁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최소 10년, 20년 후로 밀리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제도는 사실 큰 개혁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낙 지금 국민연금이 큰 개혁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개혁들이 좀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걸 조정한다고 해서 사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거지. 현재 있는 제도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선 추후 납부부터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국민연금은 과거에 못 냈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더 늦기 전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내가 과거에 못 낸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채우셔서 연금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우리 책과 사람 우리 김전 아나운서 얘기하니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추후 납부하면 사람들이 얼마 내면 얼마 더 받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추후 납부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내면 얼마 받는 것보다 꼭 하나 더 체크해 보실 게 있어요. 추후 납부하는 보험료가 보통 과거에 못 낸 걸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한 번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요, 내가 올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올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큰 금액을 납부하잖아요. 요거를 전액 소득공제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올해 연봉이 6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1,00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했어요. 그러면 6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까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세금 좀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1,000만 원 깎아주게 되면 적게는 1, 20%, 많게는 40% 이상 환급을 받게 돼요. 적게는 1, 200만 원, 많게는 3, 400만 원. 1,000만 원 내고 400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환급 받고 지금 돌려받을 때는 환급 받을 때는 3, 40% 환급 받지만 연금 탈 때는 2, 3%만 내면 되거든요. 이러한 꿀 정보를 여기서 처음 공개하시는 건 책과 삶 때문인가요? 김재원 때문인가요?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가 제가 특별한 인연 때문에 또 공개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네. 그걸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금에 관한 이야기, 특히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뭐 국민연금만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금을 잘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금을 어떻게 잘 쌓아 놓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연금 준비를 잘 하시라고 3층 연금 제도를 국가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 준비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4, 50%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각자가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퇴직연금, 세 번째 개인연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금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를 잘 쌓으셔서
연금은 이렇게 탑을 쌓는 겁니다. 국민연금 얼마, 퇴직연금 얼마, 개인연금 얼마, 주택연금 얼마 해서 이걸 다 합쳐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월 200만 원, 월 300만 원 만드실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엔 웬만하면 누구나 다 월 500만 원 정도의 평생 월급을 잘하면 만들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 이제 연금 설계의 기술이죠. 자, 그 포트폴리오를 짜 본다면 4층 연금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네 번째 선택 주택연금은 집이 있어야 하고 또 집값 기준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층은 필수에 가까운 거죠. 그럼요. 필수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민연금은 의무고요. 퇴직금은 직장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준비되는 것이지만 사업자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3층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개인 스스로 준비하라 그러면 안 해요. 국가가 여기다가 세제 혜택을 줘요. 유인하는 거죠.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연금을 준비하시면 제가 세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공제라든가 비과세라든가 이런 혜택을 따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개개인별로 연금을 잘 만들어 놔야 편한 거죠. 그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노후 빈곤율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젊은 세대도 청년 세대도 되게 중요하지만 노후 세대가 안정이 되고 또 그들이 가진 돈을 잘 써줘야 소비가 유발되고 국가가 돌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복지제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살게 돼야 국가 경제가 좀 안정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금 제도를 잘 준비하는 것, 또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 사실 지금 해주는 것보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퇴직연금 가겠습니다. 작년에 퇴직했는데 그냥 무조건 IRP 퇴직연금에 넣어야 된다고 해서 퇴직금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만져보지 못한 게 다행입니다. 만져보는 순간 딴 데로 셉니다.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IRP로 받으시게 돼요. 사실 근데 IRP를 받는 것이 현재까지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 주세요. 그럼 일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로 받은 돈을 60일 이내에 다시 IRP로 넣을 수도 있고요. IRP를 받은 돈을 또 바로 내가 일시불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인데 다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거를 일시불로 빼가지고 투자해보겠다 하면 우리 넣었다가 갑자기 하루에 막 몇 프로씩 폭락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뭐 투자해봐라 그리고 갖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길게 나눠 받으십시오 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퇴직금을 받으시게 되면 이걸 반드시 뭐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불로 빼실 수 있는데 국가는 연금으로 받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일시불로 빼시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시면 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되면 10년 차까지는 세금을 30% 할인해 주고요. 11년 차부터는 40%, 21년 차부터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금 할인받고 싶으시면 연금으로 길게 받으시면 되고 나는 세금 할인 안 받을 거야. 그냥 다 낼 거 내고 받자. 그러면 우리 김전 아나운서도 지금 IRP 통장에 있는 거 내일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찾아와가지고 싹 날리시겠죠, 이제. 네. 그리고 연금계좌 안에 있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정자산, 위험자산, 투자 비율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마 고민하실 겁니다. 네. IRP에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뭐 그냥 은행 예금에 두자니 이자는 낮고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지금 오늘 같은 이렇게 막 주식이 막 급락 급등하는 장에서 거기에 또 휘말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뭐가 좋을까? 언제 살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절한 비중과 적절한 금액으로 우량한 펀드, 우량한 ETF에다가 자동 이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우량한 펀드를 사겠다. 그래서 그걸 사두시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당장 내가 돈을 뺐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투자의 정석은 buy and hold. 사서 묻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같이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는 뭐 IRP 연금계좌에 있는 돈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최근에 떨어졌을 때는 또 우르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갔을 때 이걸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바로 주식 펀드를 매도해서 안정적인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렇게 했는데 또 올라가. 내가 괜히 팔았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가지고 있어도 불안, 안 가지고 있어도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운영하신 분들 보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나신 분들은 어떤 문제냐. 하루에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1년 연봉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급등 급락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노후자산 운용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어느 정도가 됐다. 그러면 더 올라가든 더 떨어지든 관계없이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월 50만 원의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치를 보시고 1억 있으면 월 50만 원이잖아요. 2억 있으면 100만 원, 3억 있으면 150만 원. 그럼 나는 퇴직연금으로 내 노후에 월 얼마를 받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퇴직연금으로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그러시면 퇴직연금의 운용 목표를 2억으로 두시고 2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 없이 그냥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자산을 두시면서 시간이 지나서 100만 원씩 연금으로 빼쓰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죠. 이 IRP 연금 계좌를 통한 연금은 몇 살 때부터 어떻게 받나요? IRP 계좌는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이 들어온 계좌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출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득 여부에 상관없나요? 그럼요. 내가 IRP에서 빼쓰시는 거는 규정이 연금 인출 한도만 있을 뿐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인출 한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 내가 개인적으로 부입한 것도 연간 1,500만 원 인출 한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한도만 지켜서 인출하시면 돼요.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3층 올라가야죠. 개인연금 어떻게 준비할까요? 개인연금은 국가에서 세제 지원을 2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납입할 때 세금 환급을 해드리는 연금저축, IRP도 마찬가지 개인 불입하는 거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게 되면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죠. 그다음에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이 없는 비과세 연금 이 2가지 축을 잘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에 넣으셔서 세액공제, 세금 환급 받고 이걸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시면서 저율과세 받으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연금저축 IRP도 이미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 IRP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처럼 돈이 들어와서 세액공제를 받는 건 좋지만 내가 운용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운용 싫다, 잘 못하겠다, 해봤더니 손해본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과세 연금이 지금은 일정한 수익을 보증하는 그런 연금들로 나오고 있어서 2개를 잘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4층 올라가죠. 주택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자,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이 전 세계에 3개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집이 있어도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 홍콩, 대한민국 이 3개국에서는 집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는 거니까 집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 강남은 안 되지만 웬만한 경우는 다 된다. 그런데 얼마 받냐? 70세에 가입하셨을 때 시세 1억당, 공시가격 1억이 아니고 시세 1억당 월 30만 원 평생 받습니다. 그렇게 비싼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3억, 시세 5억인 주택이라 하면 5억짜리 집으로 연금 받으신다면 한 달에 150만 원씩 평생 받으시는데 야 5억짜리 집 가지고 150만 원밖에 못 받아?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집에 살면서 이 집에 쫓겨나서 이 집으로 연금 받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살면서 150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 일찍 돌아가시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 그런데 만약에 오래 사셔가지고 더 많이 받아갔다? 그때 차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보증해 줍니다. 은퇴 고민하는 분들 내가 얼마가 있으면 노후가 안전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뭐 얼마라고 콕 집을 수 있어요? 평균적인 계산은 나와 있는 거죠. 네네네. 과거에는요, 노후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라고 해서 1억, 3억, 5억 이렇게 목돈의 형태로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은퇴가 닥쳐오니까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노후에 1억, 3억, 5억이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걸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신다 하더라도 노후 자금 1억 모을 거야가 아니라 노후에 한 달에 100만 원, 300만 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방 내가 어느 지역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산다라는 가정하에서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렇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고정적인 세금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의식주도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좀 여유로운 생활하시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걸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각종 의료비가 더 들어가겠죠. 노후에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최소 월 300만 원에서 월 4, 500만 원 정도 내에서 내 연금 포트폴리오 목표를 수립하는 것 이걸 잘 준비해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달 뭔가를 내서 준비하는 거는 젊을 때 하는 거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자산 부동산도 주택도 마찬가지고 목돈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신다면 충분히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현금 10억을 드릴까요? 아니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드릴까요? 그 가치가 10억과 보통 한 400, 500은 비교해야지 영상인데
어쨌든 그걸 선택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월 300을 평생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안정적이다.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10억 있으면 은행에 이자만 나와도 200, 300은 받아. 그래. 그 10억이 내일도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와서 자식이 와서 아버지 사업할 테니까 1억만 주십시오. 그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 어서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오늘 저기 뭐 하시는데 보이스피싱 그럼 또 날아가고요. 이게 점점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요. 하지만 연금 흐름 3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허물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네, 사기를 당해도 300만 원만 당하고요. 다음 달에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모임에 여전히 연금이야 투자야 이 얘기 하거든요. 그 질문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금이냐 투자냐의 질문은 밥이냐 반찬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밥이 중요해요? 반찬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밥도 먹고 반찬도 먹는 것이지 연금도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한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연금이 있으신 분들,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잘하지. 이 투자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다음 달에 먹는 게 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녁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녁 준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죠? 밥부터 안 칩니다. 그리고 반찬 하시죠. 똑같아요. 인생에 연금부터 우선으로 준비하시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이 될 겁니다. 대표님은 연금 얼마나 해놨어요? 월 1,000. 진짜? 깜짝 놀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행복한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 경제적 여유가 그 행복을 보장하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